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유럽 챔피언 맨시티를 이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긴 최강의 리그 K리그가 올스타 브레이크를 올스타 브레이크를 마치고 리그를 재개합니다. 뭐 맨시티도 대단했고 아틀레티코도 대단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이 우리 팀 우리 경기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순위 싸움. 이번 라운드에는 놓칠 수 없는 대진들의 연속입니다. 이번 주에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까지 있어서 3일 연속으로 K리그 1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25라운드 볼만찬이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대전의 경기입니다. 나란히 5위와 6위에 자리한 승격 동기 간의 맞대결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팀이 직전 라운드에 승리하면서 7월 내내 이어진 무승 행진을 끊고 기분 좋은 8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팀 올 시즌 앞서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네. 지난 시즌까지 이어왔던 연전을 보면 3경기 연속 무승부인데 이날은 승부를 가릴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무더위 속에서 특유의 스타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더위 속 후반 45분에도 압박을 하는 이 가공한 에너지가 빛나고 있는데요. 이종열 감독 휴식기 동안 뭐 하냐 물어봤더니 맨시티 아틀레티코전 직관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맨시티의 공격 작업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왔다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이종현 감독이 워낙 또 이런 쪽으로 일각견이 있어서 네.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아틀레티코 빌드업 형태가 광주랑 좀 유사한 게 있었다는 현지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광주는 이렇다 할 부상자 없이 선수단이 모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올스타전에 나서지 못했던 티모는 회복해서 정상 훈련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올스타전 출전을 누구보다 원했는데 쉰 게 사실 전화위복이 됐는지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백한의 연습 경기를 통해서 득점포를 가져가면서 이정효식 축구에 조금 더 녹아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구택을 활용한 공격 전술이 얼마나 더 완성도가 높아졌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구택이 힘과 높이, 연계를 활용하면서 배준호와 마사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티아고의 득점력을 살리는 게 포인트였던 만큼 과연 구택을 이용한 대전식 투톱 전술이 휴식기 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대전 역시 전체적인 부상자가 없는 가운데 수비의 핵인 안토니 경고 누적으로 이날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여기 안토니 올스타전에서 부상을 좀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대전은 안토니 3백, 4백, 심지어 측면 수비까지 보면서 대전 수비를 이끌어준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문수를 중심으로 한 3백 카드가 유력해 보입니다. 광주가 홈에서 대전을 만나면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로 매우 강했던 가운데 두 팀의 승부는 유독 후반 막판이 중요하거든요. 지난 맞대결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김인균의 극장골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기록을 보니까 두 팀 모두 75분 이후 득점이 모두 9골로 전체 시간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아틀레티코 결승골로 팀 K리그의 승리를 이끈 이승민이 상승세를 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대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틀레티코전에서 환상 세이브로 맹활약을 펼친 이창근에 주목을 네. 하고 싶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광주 승하겠습니다. 광주 홈 어드밴티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는 대전 승리하겠습니다. 오. 이창근의 선방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올 시즌 세 번째 만남입니다. 4월과 6월 두 번의 맞대결은 모두 1대1로 끝났는데요. 가장 최근에 벌어진 경기에선 포항 하창래가 극장 동점골을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최근 8번의 맞대결에서 서울이 4승 4무, 특히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에 6경기에서 3승 3무를 기록할 정도로 서울이 유독 포항의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 더 좋은 쪽은 포항입니다. 네, 포항은 휴식기 전에 전북을 잡으면서 2위를 굳혔습니다. 현재 승점 44점으로 3위인 서울과의 승점 차를 7점으로 벌려놨습니다. 서울은 지난 두 경기에서 강원과 인천을 상대로 무승부, 패배를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1승에 그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인천과의 홈 경기 패배는 3월 울산전 이후 첫 홈 패배란 점에서 타격이 더 심했습니다. 서울이 다시 홈 깡패의 면모를 이어갈지, 포항이 최근 원정 8경기에서 1승에 그쳤는데 원정 약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보고 싶고요. 주목할 선수는 서울 이승모와 포항 한찬희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이단 선수. 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니폼을 맞바꿔 입었는데 서울 팬, 포항 팬들은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이 별다른 이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적으로 쳐야 되냐, 한 명 잃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두 명의 미드필더가 팀을 옮긴 뒤에 지금까지 포항이 조금 더 트레이드 효과를 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찬이는 포항 입단 후 6경기에 출전해서 벌써 2골을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지난 전북전에서 귀중한 선제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김기동 감독은 연령별 대표 코치 시절에 한찬이와 같이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오랜 기간 침체된 한찬이의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승모도 과거 은사인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꾸준히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 선발 출전했을 정도인데요. 중원에서 젊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지만 조금 더 상대 박스 부근에서 차이를 만들어주길 서울은 바랄 것 같습니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상암 잔디를 다시 밟는 한찬이와 그리고 김기동 감독을 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이승모 모두 오묘한 감정 속에서 경기를 치를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스쿼드를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 인천전 도중에 허리를 다친 윌리안이 큰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아서 이날 복귀할 전망이고요. 새롭게 영입한 196cm의 장신 공격수인 비온 존슨과 새로운 빅앤스몰 조합도 가능해 보입니다. 서울이 득점력 난조를 보이기 때문에 비온 존슨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포항은 일단 센터백 하창래가 카드 징계를 싣고 돌아옵니다. 그랜트와 파트너십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 부상자 중에선 미드필더 김종우가 가장 복귀에 가깝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벤치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신의 홍윤상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연습 경기는 치렀는데 아주 대단한 합격점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포항은 주중에 FA컵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날 소폭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또 한 번에 1대1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입니다. 전 서울승 익수볼이 기동볼에 강했다는 점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5일 오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수원FC의 수원 더비입니다. 역사상 가장 절박한 수원 더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매치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원이 가파른 상승세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수원FC가 승점 20점으로 10위, 수원이 승점 18점으로 11위거든요. 이 한 경기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강등권 흐름에 결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빅경기입니다. 네. 수원 지난 휴식기가 아쉬울 정도로 개막 후 최고의 흐름을 달리고 있었죠. 7월을 무패로 마무리했습니다. 3경기 연속 무승부로 기운을 올리더니 울산, 강원을 연파하면서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병수볼이 자리를 잡으면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좋은 상황이잖아요. 여기 핵심 공격수들이 복귀를 마쳤습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경기 전 부상으로 제외됐던 뮬리치가 복귀해서 연습 경기를 치렀고요. 아코스티아 김경중도 정상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정의 기량을 보이는 김주찬까지 있어서 안병준을 제외하고 공격 진영은 최강의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다만 골문이 좀 문제가 있는데 주전 골키퍼 양영모가 지난 강원전 부상으로 출전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지민이 지금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찬기와 박지민 중에 한 명이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3연패를 포함해서 8경기 2무 6패로 최악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수원FC는 이번 휴식기에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파주에서 훈련을 하면서 분위기를 올렸고요. 김도균 감독의 조직적인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 전북과 광주전에서 수비 조직이 확실히 올라선 모습이거든요. 최근 2경기에서 2골밖에 내주지 않았는데 득점이 없었던 만큼 공격 전개와 마무리 쪽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잭슨과 로페즈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난 광주전에서 괜찮은 데뷔전을 치른 바우테르손이 이날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멘탈적으로 좋지 않은 라스가 이날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 FC 팬들에게 희소식을 전하자면 이영재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정상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수원FC는 미들 구석이 역시 수원에 강했다는 점인데요. 올 시즌에도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김도균 감독 부임 후 수원을 만나서 7승 1무 2패로 절대 우위를 보였는데요. 다만 그 2패가 모두 빅보드에서 있었다는 것. 이날 경기 빅보드에서 열립니다. 다만 수원FC의 올 시즌 유일한 원정 승리가 빅보드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수원 더비 핵심 늘 중원 싸움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원 지금 중원의 핵인 카즈키를 주목해야 되고요. 수원FC는 지금 한 단계 내려서서 공격 전개에서 힘을 불어넣고 있는 이승우, 이 두 선수가 자주 맞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매치업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수원FC가 수원에 강했다는 데 집중을 해서 무승부에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 승리하겠는데요. 최근 흐름이 수원 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7시 30분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7위 대구와 1위 울산의 맞대결입니다. 휴식기 전 대구 상황을 살피면요. 딸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무무패, 3경기에서 2실점하면서 뭐 수비가 아주 크게 흔들린 것 같진 않지만 3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치면서 특유의 역습 축구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몰 스쿼드로 팀을 꾸려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면서 컨디션이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휴식기가 다른 어느 팀보다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원정 2연전 마치고 이제 복귀전이 홈 경기라는 점도 반길 만한 요소입니다. 대구는 최근 홈에서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울산은 2연패 뒤에 제주를 잡고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시즌 초와 비교할 때 경기력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제주전에서 중요한 건 첫째도 결과, 둘째도 결과였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울산은 최근 대구를 상대로 6경기에서 5승 1무, 6경기에서 16골을 넣고 단 3실점을 했습니다. 절대 우위를 보이는 만큼 승리를 자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휴식기에 열린 팀 K리그와 아틀레티코의 쿠팡 시리즈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팀 K리그의 감독이었고 대구 최영건 감독이 코치로 참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양팀 선수들이 좀 많이 나섰는데 홍명보 감독은 그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가 대구전이라는 점을 의식해서 뭐 세징야를 89분 투입시키겠다. 네, 이런 농담조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89분 동안 뛰기겠다. 네,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는 후반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해서 45분을 줬고요. 황재원도 후반에 교체 투입했습니다. 도리어 이게 그런 느낌 같아요. 차라리 내 새끼 고생시킨다. 맞아요. 네. 그래서 서령호 선수를 선발 투입하면서 후반에는 센터백으로 자리를 바꿔서 양팀 통틀어서 유일한 풀타임. 아마 그 직전 제주전을 쉬었거든요. 누적 경고로. 그런 것도 또 감안을 해서 서령호 선수에게 긴 시간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중앙 수비로도 고잘하더라고요. 아우 좋은 네, 선수입니다. 아무리 네, 봐도. 네. 그래도 일주일간의 텀이 있는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대구전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고요. 스쿼드 상태를 살펴보면 대구의 야심작이죠. 벨톨라 선수는 여전히 데뷔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생각보다 부상 복귀가 길어지는 모습이고요. 이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재현이 또 누적 경고로 빠지거든요. 그런 만큼 브라질 트리오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 것 같고요. 이근호가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박용우가 빠져나가면서 이적 시장이 마이너스만 있는 것처럼 좀 비춰졌는데요. 이동경이 제주전 활약으로 네, 사실상의 영입 효과를 네, 입증을 했고 확실한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엄원상도 영입이 됐습니다. 네, 부상에서 돌아와서 지금 컨디션은 더 올려야 되지만 여러모로 팀 2선 활용 가능한 자원이 확 늘어났습니다. 대구 수비진은 또 한번 대단히 고생스러운 90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키플레이어는 서령우와 황재원으로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란히 출전하는데요. 아시안게임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뭐 서령우야 뭐 검증이 끝난 자원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반면 황재원은 고재현과 함께 여름이 오면서 폼이 다소 떨어진 모습인데요. 이날 울산전을 통해서 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두드리면 결국 열릴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 좀 무더위가 아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구죠. 그렇죠. 네. 네. 다음은 6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전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전북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리그 FA컵으로 이어지는 더블헤더 1차전입니다. 전북 페트레스쿠 감독 부임 후 데뷔전 패배 후에 4승 1무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포항전에서 1대1로 패했죠. 그래서 반감 휴식이었습니다. 사실 페트레스쿠 감독 부임 후에 경기가 반복되면서 정비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게 팩트거든요. 때문에 이번 휴식기 동안 전술적으로 팀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북 기존의 안드레 김진수를 제외하고는 부상자들이 모두 복귀하면서 정상 스쿼드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김문환이 떠나면서 이 측면 쪽에 변화가 좀 있었는데
새롭게 들어온 안현범이 페트레스쿠식 포백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이 3일 파리 생제르맹전, 6일 리그, 9일 FA컵으로 이어지는 아주 빡빡한 일정을 치르는데 무더위 속에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거든요. 페트레스쿠 감독이 로테이션보다는 베스트 11 가동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인천전도 정예로 날 공산이 큽니다. 저희가 지금 PSG전 이전에 녹화를 하는 거라 해당 경기에서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이날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 미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지금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죠. FA컵 포함해서 최근 6경기 5승 1무입니다. 현재 8위지만 3위와의 승점 차가 불과 4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점유하고 주도하던 축구에서 기존의 선수비 후역습 스타일로 변신한 후 위력을 다시 발휘하고 있는 인천입니다. 일단 스쿼드 상황을 전하면 에르난데스는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은 괜찮아요. 신진호도 이제 정상훈련을 소화하고 있고요. 김보섭과 정동윤도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키퍼 김동헌의 상태도 괜찮다고 해요. 네. 무엇보다 많은 인천 팬들이 기다리셨던 무고사가 지난 리만전에서 인천 복귀전을 치렀죠. 인천이 올 시즌 FA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계로 과연 컨디션을 회복 중인 신진호, 김보섭, 정동윤, 김동원, 무고사 등을 이번 리그 경기에 출전시킬지 아니면 FA컵에 초점을 맞출지 조성환 감독의 선택이 이번 경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 시즌 맞대결 1승 1무로 전북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4월 전주에서 열린 첫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2대0으로 승리했었는데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두 번째 맞대결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전북이 인천에 상당히 강했더라고요. 최근 15번의 맞대결에서 9승 5무 1패로 절대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2015년 8월 이후로 한 번도 안 졌어요. 7승 4무입니다. 그 경기가 항상 많은 골이 났거든요. 11경기 평균 3골 이상이 났었습니다. 전북이 최근 홈에서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전북 쪽으로 쓸리는 승부지만 인천의 상승세를 허투루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날 경기 양 팀의 스피드 스타일 주목하고 싶습니다. 전북에서는 5경기 2골의 문선민, 인천에서는 최근 3경기 1골 3도움을 기록 중인 제르소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전북의 홈에서 열립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전북의 빡빡한 일정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와 강원의 경기입니다. 네, 승리가 간절한 팀들입니다. 그렇죠. 홈팀 제주는 9경기, 강원은 14경기. 윤정환 감독 부임 이후에도 어느덧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수원전 패배로 최하위로 추락한 상태에서 다시 탈꼴찌를 노리는 강원입니다. 필라 오렌지 더비라고 이제 명명을 했던데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양팀 모두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7월 성적표만 보면 제주는 1승 4패, 그리고 4득점 17점, 강원은 3무 2패, 3득점 5실점. 득점은 비슷하고 실점은 강원이 제주보다 절반가량 적습니다. 강원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원 최근 흐름 보면 비기거나 아니면 한 골차 아슬아슬한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9경기 중 7경기에서 멀티 실점할 정도로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양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양팀 모두 찬스 대비 득점력이 좋지 않다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의 맞대결에선 제주가 1승 1무로 앞섰습니다. 다만 제주 홈에서 강원이 최근 7경기에서 3승 4무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 징크스가 이번 경기 어떻게 작용할지 보고 싶고요. 제주는 홈발을 좀 내세울 것 같은데요. 홈 최근 7경기에서 단 1패를 기록하면서 그나마 홈에선 승점을 잘 따내고 있습니다. 이승모 한찬희처럼 양 팀에도 트레이드된 선수가 있죠. 네, 임창우, 이지솔 선수인데요. 일단 임창우는 이적 직후에 바로 선발로 투입됐고 이지솔은 일단 벤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 소속팀을 상대로 강원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주는 팀 내 득점 1위인 유리 조나탄이 정상적으로 훈련에 복귀해서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리 조나탄 투입한 경기와 투입하지 않은 경기에 어떤 공격 전술이 좀 바뀌는 팀인데 아무래도 유리 조나탄이 출전하면 파괴력이 올라가는 만큼 이날 중용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더 큰 희소식은 제주는 최영준이 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당장의 실전 복귀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별도 훈련을 하더라도 팀 내 중심적인 선수가 팀에 있다는 것 자체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은 데뷔전에서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죠. 여기 그런 다음 장렬하게 퇴장을 당한 가브리엘을 이날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다른 외국인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바로 키플레이어를 꼽아보면 강원부터 하면 김대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엽까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김대원 역할이 더 그쵸. 중요해진 그런 경기인데요. 찾아보니까 최근 제주 원정 4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오. 강원 선수 중에 서귀포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더라고요. 제주는 서진수로 하겠습니다. 두 선수를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일단 키플레이어로. 네, 서진수는 지난 5월 수원전 이후 9경기 연속 침묵 중인데요. 제주의 무승 기간과 일치합니다. 서진수가 해결을 해줘야 제주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징크스는 유효할 것 같고요. 또한 제주가 주중 FA컵이 있는 만큼 100% 다 쏟아부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 제주승, 제주가 흐름을 바꿀 차례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25라운드 프리뷰였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관중, 대박 경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